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린이 인규님이 매일 출근길에 운전 중에 듣다가 오늘은 KTX에서 여유롭게 듣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진안으로 지방 출장 가거든요. 그 덕에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네, 좀 볼륨 키우시면 욕먹겠죠? KTX 안에서. 아, 기차 안에서요? 네. 그러게요. 네, 그러겠죠? 네. 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그거는 제가 차마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실수로 켜졌네. 네, 여기까지 하고 1197님 올케 언니의 60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우리 집안에 오셔서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고맙고 감사하다고요. 강릉 고모가 소식 전합니다. 배춘숙 여사님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 응원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아주 끈끈한 신우이 올케 관계군요. 그렇죠? 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아님 오늘따라 제이비 목소리가 묵직합니다. 마음은 조금 가벼운 월요일 되세요. 오늘도 시선집중과 함께합니다. 이제 주말 내내 이제 무건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이따 올라가겠죠. 뭐. 네, 제가 좀 약간 슬로우 스타트라. 아, 네네네. 아, 주말 동안 무건을 하셨어요? 저는 평소 과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금 가벼우셔도 좋을 것 같은데. 김창면님, 추석 때부터 시작된 징검다리 연휴가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쉰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참고로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공휴일이 없답니다. 네. 뭐 저희는 빨간 날도 일하니까 사실 공휴일 없거나 있거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쵸 공휴일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달콤한 공휴일이 지금 없대요. 여기까지 말이 나오다가 다시 그러니까 집어넣어 버렸는데 네. 남의 속을 긁으시는군요라는 말을 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네. 까먹으셨죠? 근데 휴가 갔다 온 거. 네. 6200님 남북관계가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게 정치인가요? 부디 평화가 지속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댓글 속에 저희가 오늘 요약해드릴 뉴스가 조금 들어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혜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고 이번에는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 발언의 배경 여러 차례 짚었으므로 오늘은 각을 약간 틀어서 다른 두 가지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쇄신 대상의 인물들이 누구냐. 일단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한남동 라인이 등장을 했던데요.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좀 추격해서 전해드리면 그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인사들이 10명 안팎의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들을 일컬어 한남동 라인이라고 부른다. 이런 요지의 보도를 내놨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2부속실에 그러니까 저기 배치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예, 그것도 여의치 않다. 이런 보도까지 내놨던데 아무튼 중앙일보가 보도한 그럼 이 사람들의 활약상을 한번 좀 볼까요? 첫 번째, 4월 총선 직후에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이 보도를 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때 파문이 상당히 컸었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도대체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 입에서 나온 이야기냐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아무튼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알려진 몇몇 비서관이 국회 통과를 위해선 박영선 총리 등이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 검토한 게 맞다 이렇게 언론에 흘렸다고 합니다. 요 점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남동 라인으로 통하는 한 참모의 공공기관 행위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의 문제 제기였고
이 고위 관계자가 해당 참모에게 주의를 줬는데 며칠 뒤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오히려 상부에서 이 고위 관계자를 질책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는 겁니다. 이 한 대목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한남동 라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쇄신 대상 인물들의 면면이다라는 점을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으니까 그걸 좀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자 한동훈 대표가 이런 발언을 이어가는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주목한 건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저런 발언들을 했는가였습니다. 어디에서 말을 했느냐. 발언 장소들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은 지난 9일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취재 진행한 발언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도이치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발언은 그 다음 날인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에 한 발언입니다. 강화도 왜 갔겠습니까? 여기도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그 내용, 이건 어디서 한 발언입니까? 역시 부산에서 했던, 유세 현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자, 이거를 모두 종합을 하면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보궐선거 현장에서 한 발언들이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용 발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따라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보궐선거를 치러지면 현안 밀착형, 지역 밀착형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 가서 이런 발언을 하냐. 오히려 이것이 선거의 악수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정반대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팽배해질 대로 팽배해진 상태에서 피해갈 수 없다면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일정하게 어필해서 오히려 선거 민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반대의 분석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인 아닌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선거용 발언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석에 따르면 자, 저 발언의 효과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차피 이틀 뒤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보궐선거 뒤가 될 공산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때 한동훈 대표가 그때에도 선거용 성격이 있었던 저 발언의 취지를 정치적 실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인지 이걸 지켜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6200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부디 선거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바로 많이 그 점이죠. 보내주셨어요. 네. 해와 달님도 그럼 선거가 끝나면요? 없었던 일이 되나요?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김포는 서울이 되어 있을 거라고.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잔가지로 분석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 모든 것을 기착하면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빈센트님은 라인 그런 라인이 조직을 망가뜨립니다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사실 이 한남동 라인이라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종의 설처럼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딱 등장을 진짜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빠뜨렸네요. 왜 한남동이냐, 그죠? 이름에 왜 한남동이 들어갔느냐, 네. 이 설명을 빠뜨렸는데 대통령 관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남동에 한남동. 있죠. 그래서 한남동 라인이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 발언이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16일 보궐선거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과의 독대가 또 미뤄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편 그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그 정부 부처 출신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회사에 재취업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서 조사를 했고 그 내용이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보도를 탔는데요. 간략하게 추격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정부 부처 출신 인사 도합 19명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2개의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는 건데요. 한 곳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였고 또 한 곳은 도이치모터스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듣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희림 쪽을 볼까요? 정부 부처 출신 인사 12명이 여기에 취업을 했는데 국방부 출신이 8명, 여기에다가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서울고검 출신 인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는 모두 7명이 입사를 했는데 국방부 출신 인사가 6명, 그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정책 지원 사무소 출신이 1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국방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네요. 자, 이것이 뭐 희림과 도이치모터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김건희 여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뭐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와 그러면 국방부는 또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두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물음표가 찍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지금 그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될 그런 성질의 문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희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기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로부터 모두 14건 금액으로 117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수주를 한 바가 있다라는 사실은 오래전에 제기가 되어 있었는데 자,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서울고등검찰청 출신 인사가 희림에 입사를 했다. 혹시 그렇다면 이 인사들이 혹시 또 중간 매개가 됐던 것이 아니냐 수주에 이것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요전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봐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국방부 출신 인사들하고 건축사무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모두 군 전역자의 추천을 받아서 입사했다고 하던데 예를 공개 채용 들어서 절차가 아니고. 모두 그 군 출신 인사들 공병부대 출신이라면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럴까요?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그것도 임원급으로 많이 들어갔던데 보니까.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육군 소장 출신은 올 5월에 희림 부회장으로 합류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대령, 중령, 소령 이렇게 지금 계급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국방부 출신, 군 출신 인사들이 들어갔느냐. 여기에 지금 아직은 물음표만 찍혀 있고 빈칸으로 남아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빈칸이 채워질지 이것도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무인기 관련인데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관련 뉴스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노동신문 1면에 실린 북한 외무성 성명입니다. 지난 3일과 9일, 10일 심야 시간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본부 청사 상공에서 포착된 무인기와 대북전단 살포 모습, 수거된 전단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네, 역시 세간의 관심은 누가 왜 띄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김용현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이거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들어보시죠.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한번 그 주목을 해볼 텐데요. 북한 내부 소행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북한 내부에서 최소한 북한 정권의 자작극 가능성은 빼는 게 상식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 무인기에서 살포된 전단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맨 윗부분에는 자기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이라고 써 있었고 아랫부분엔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착용하고 딸 주애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 패딩을 입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를 맹비난하면서 이 전단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 부분을 흐릿하게 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자,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했다는 건 공개되기를 꺼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사진을 자작극 차원에서 전단에 싣고 보도를 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정권의 자작극 가능성은 일단은 좀 배제를 하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좀 더 자세한 분석은 오늘 유튜브 연장 방송 세계의 눈 우리 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속보로 전해진 거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성 부근의 부대들에게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게 어젯밤에 속보로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네. 좀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단지가 그동안 국내 단체가 보냈던 전단지 형식과는 좀 다르다. 이 점도 지적은 되고 있어서 네. 누가 왜 어떻게 보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고려를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무인기다 보니까 항속거리에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습니까? 북서풍이 주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측에서 띄워보냈다라고 한다면 맞바람을 맞으면서 무인기가 날아가야 됩니다. 평양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항속거리는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그러면 물리적 항속거리에서 지금 우리가 띄운 게 맞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잠시 후 유튜브 현장 방송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 평가도 엇갈리던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유튜브 연장 방송도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죄송합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평균 연령 85살 할머니들로 구성된 8인조 7곡 할매 래퍼 그룹 순이와 칠공주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많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를 넘어서 외신에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 K자 돌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K 할매로 소개까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세계적 명성을 얻은 그룹인데 이 그룹의 멤버 가운데 한 분이 올해 87살의 서무석 할머니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1월 대학병원에서 림프종 혈액암 3기와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유. 하지만 이 할머니는 가족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활동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매주 2번씩 경로당 연습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글 주간 개막식 무대에도 오른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래퍼 활동을 못할까 봐 염려돼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딸인 전경숙 씨가 전한 내용이 있는데요. 몸져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실 만큼 래퍼 활동에 진심이셨다라고 따님이 전했고요. 한마디 더 전했는데 지난 1년은 어머니가 그동안 평생 누리지 못했던 천국 같은 시간이었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이 당초 병원에서는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내렸는데 랩을 하는 행복감으로 암을 이겨내며 6개월을 더 살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따님의 말도 있었습니다. 자, 지난 1년의 시간이 천국 같은 시간이었다. 제 눈길이 머문 건 바로 이 대목이었는데요. 왜 이 여기에 눈길이 머물었는가? 할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연배의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면서 살아오신 세월의 나날이 얼마이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서 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해방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그 한 번 한 번의 공연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너무나 더더욱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부디 훌훌 털고 침상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무대에 오르길 기원드린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엽기토끼님 할머니 사는 것처럼 살고 싶으셨군요 라고 해주셨고 이동훈님 할머니 리스펙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